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 연금 펀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도 예약된 영상이 있는데, 오늘 어반놈 보신 사람 알겠지만, 그 어반놈의 그 노처녀 아줌마 결정사가 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다가 어쩌다가 연금 펀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맞다, 연금 펀드 2023년 내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리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금 펀드 2024년 가이던스, 연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았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의지할 거야? 아니라니까. 국민연금 엿됐어.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도 딱 넣어야 되는데 그 개인연금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게 2023년 12월 15일 이게 저한테 온 카톡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어바님 안녕하세요. 고객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 연금 포트 중 미래에셋 다이나믹 채권 펀드 지금 비중 늘리기 좋은 시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뭐뭐는 수익률 100%를 넘었는데 일부라도 팔아서 채권이나 중국 펀드를 갈아타는 게 좋을지 그냥 계속 불입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5년 전 가입하고 처음 연락드려보네요.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요거, 이분이 근데 약간 좀 투자 쪽은 좀 해보신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다 박살났거든, 지금. 그래서 글로벌 다이내믹 지금 조금 넣어도 되냐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내가 뭐 여러 가지 펀드 태운 것 중에서 좀 약간 잘 터진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금 돌려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건데, 우선은 이분이 딱 정확히 5년이 됐거든. 정확히 5년이 됐는데, 일단은 수익률이 대충 계좌가 어떻게 나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연금 펀드는 뭐 일반이랑 좀 다르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편입시키고 비중대로 나누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뭐 10개 펀드에 10%씩 하면 여러분이 100만 원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10%씩 나누어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내가 뭐 보여준 것도 있고 감춘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뭐 특별해서 감춘 게 아니라 다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 고객들한테 좀 미안하잖아. 지금 와서야 뭐 어차피 신규 상담도 안 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영업 비밀을 다 밝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언급된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이게 아직도 마이너스 1%야. 5년 동안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 망한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은 굉장히 좋은 펀드가 맞아. 근데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빌빌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기준금리 상승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박살났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다이내믹 이게 서브프라임 때도 원금을 지켰던 펀드거든. 원금을 지켜서 서브프라임 때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개박살 났더라고. 근데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지금을 조금 더 넣는 게 좋냐 이걸 물어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은 수익률이 22.9가 나와 있고 삼성 글로벌 선진국은 33.8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얘기해야 할 건 우선 첫 번째 옆에 있는 수익률을 봐야 돼. 수익률이 지금 22%, 33% 달려 있는데 이게 연금 펀드는 항상 이게 적금식으로 들어가잖아. 매달 얼마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예금 적금 계산도 잘 못해. 예금 적금 수익률도 계산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 연 5% 적금이 있으면 이게 5년 들면 원금 대비 한 25%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 연 5%짜리 적금을 여러분들이 넣고 5년 뒤에 딱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원금 대비 11% 조금 넘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2.9%는 사실상 그 2배가 나왔다고 보면 돼. 적금 수익률로. 그래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 이상 잘 나온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삼성 글로벌 선진국은 내가 옛날에 태웠던 거거든. 그리고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연금 펀드를 하나 들어갈 때는 주 메인 펀드 하나를 일단 하나 잡아야 돼. 그래서 난 보통 메인 펀드를 잡을 거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글로벌 인덱스 같은 걸 추종하는 거, 뭐 이제 펀드마다 벤치마크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 이런 거 말고 뭐 모건 스탠리 월드 인덱스 같은 거, 그러면 보통 그런 거는 뭐 구성이 이제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미국이라던가 뭐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런 게, 일본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뭐 연보수도 나쁘지 않고 성과 나쁘지 않은 거 있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월드 인덱스가 더 무난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있거든. 찾아보면 그거 하나 잡아갖고 그거는 그냥 무한 축구임이 계속 돌려야 돼.
무한 치코미로 계속 돌려도 돼. 그러니까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같은 것도 그냥 냅두면 계속 냅두면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굴리는 게 왜 그러냐면 펀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계속 너무 알겠지만 이게 투자랑 재투자. 워렌 버핏이 그렇게 복리를 강조했잖아. 그게 보통 한 5년 넘으면 느낌이 온다니까. 빌빌거리다가 오늘 갑자기 늘어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메인 펀드 하나 잡아가지고 그건 계속 돌려야 되고 처음에 잡을 때는 채권 많이 잡을 필요 없어. 채권 많이 잡을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채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글로벌 다이나믹 해봤자 지금 140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도 채권 150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합이 지금 이제 다 합쳐갖고 한 17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채권은 300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채권 300밖에 없어. 그래서 왜 어바님이 그토록 말하는 달러 자산은 없죠라고 했을 때 그게 5년 전 펀드잖아. 5년 전에. 지금은 집어넣었어. 지금은 이거 손보면서 지금은 달러 열린 걸로 다시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 펀드들 짜투리 펀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중국 펀드라던가 이런 건 지 멋대로 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코스피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2008년에 2200을 찍었어요. 대한민국이 2200. 근데 그 2200 뚫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 실제로. 2200 뚫는 데만 10년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보면 희한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렇게 박스권에 갇힌 나라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몇 군데 던져놓고 잭팟 터지면 그때 그냥 회수해도 돼. 지금이 이런 케이스지. 지금 이게 가려놨는데 이게 100%가 넘게 터졌잖아. 나는 이거 기대하지도 않았거든. 그냥 몇 개 던진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얻어 걸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걸 한 절반 정도 다시 환매를 해가지고 요거를 방금 말했던 환율 열린 채권이라던가 내가 방금 새로 였던 거 그래갖고 달러 채권권 내가 지금 다시 편입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조금 넣고 아니면 뭐 글로벌 다이나믹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이걸 돌려주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리밸런싱이야.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 알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연금 펀드를 넣을 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잡으셔도 돼요. 당장은 왔다 갔다 엄청 등락이 심해 보이는데 근데 계속 넣어도 돼. 어차피 계속 펀드 자체가 완전히 셔터뻥만 아니잖아. 그러면 계속 돌다 보면 이 폭도라 왜 이래? 이슈 뭐하노? 그럼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펀드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돌리고 그러다가 대충 금액이 한 2천만 원 조금씩 넘으면 그다음부터 채권 비중 조금씩 관리하면 되거든. 근데 채권 관리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달러 자산 편입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 채권 이거 말 그대로 인도 채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어바니 형 저거는 달러 자산 아니잖아요. 라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런 건. 왜냐하면 펀드가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으로 들어간데 뭐 인도나 이머징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차피 환율 다 열어놔요. 환해지 UH가 표시가 안 돼도 환율 다 열어놔. 왜냐면 열 수밖에 없어. 다른 통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머징으로 들어가면 환을 2번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원화에서 달러 한번 잡고 그리고 달러에서 또 이제 인도 들어가면 또 루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둘 다 환율 전부 다 이게 잡으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펀드 자체는 환율이 다 열려 있어. 웬만한 펀드들은 그 해외 이머징 쪽 특히 이머징 쪽은 다 열려 있다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반요 한국이 엿들어 같아 그러면 그때 되면 해외 자산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 박살나겠지. 그러면 그 원화 박살난 환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펀드를 포트폴리오를 많이 편입을 했는데 제일 망한 게 일단 피델리티 차이나 이게 제일 망했거든. 이건 제일 망했는데 중국은 근데 지금 와서 물타기 조금 들어도 나쁘진 않지.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중국은 더 박살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한 30펀드가 한 30% 박살나면 물타기 조금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펀드가 지금 한 10대 개가 있었잖아. 그러면 그중에 각자 원하는 비중을 맞춰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중국 같은 나라에 10% 이상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 펀드. 메인 펀드는 요새 들어선 사람들이 미국 펀드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미국도 최근 10년 독주를 한 거지. 이것도 20년, 30년 놓고 놓으면 다 지 멋대로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월드 인덱스를 좀 넣으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갖고 뭐 이제 섹터형 펀드 IT나 이런 것보다는 난 좀 오히려 좀 이제 내 좀 약간 좀 투자할 때 약간 좀 꼰대처럼 투자하는 게 좀 있거든 내가. 그래갖고 그냥 차라리 무난하게 배당주 인덱스 이런 걸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은 뭐다. 지금처럼 좀 어느 정도 채권 금리가 조금 올랐던 시기에 이렇게 이익이 좀 나면 그러면 주식 조금 자르고 채권 조금 줘도 돼.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금 펀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난한 펀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드 인덱스처럼 계속 복리로 흘러갈 수 있는 메인 펀드를 잡아갖고 그거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쭉 가잖아. 그러면 그게 계속 돌아가지고 나중에 높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보여줄 건데,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는 더 늘어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인 펀드 잡아갖고 계속 무한치 코인을 돌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서 비중을 그때그때 증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주식 비중은 조금 많이 잡는 게 좋다. 물론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 캐파가 너무 커지면 그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만, 뭐 자기 나이라던가 연금 수령식에 맞춰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펀드가 월드인덱스나 배당주에 이렇게 계속 넣어서 돌리는 게 절대로 위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리로 안정적으로 굴러가. 다만 이게 내가 해보니까 한 5년 동안 개판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통계가 입증해 준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결국엔 주식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잘 비중을 맞춰가지고 쭉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또 이제 연금 펀드 내면 또 세액공제 금액 요새 더 늘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껌 사먹지 말고 술 사먹지 말고 재투자 계속해가지고 연금 차곡차곡 늘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늙어서도 그걸로 이제 과자 사먹을 수 있다. 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와서는 사실 법이 변해가지고 펀드 신규 상담을 제가 샷단을 아예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엉망진창인 사람이 진짜 많아. 포트폴리오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연금 펀드 똑같이 된 사람이 있을 건데 보면 아마 뭐 국내 펀드 다 몰빵돼 있을걸요, 실제로. 진짜 막 이상한 막 한국투자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있거든. 그런 걸 몰빵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변액연금도 멀쩡한 걸 본 적이 없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금 상품들 있잖아. 멀쩡한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 나한테 투자 상담 가능하다는 거지. 깔끔하게 신세계 상품권 내가 3장부터 받는다. 근데 대신 연금 액수가 많으면 3장으로 난다. 조금 더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그 증권사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 증권사마다 또 판매하는 펀드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봐갖고 요거 어떻게 이전하면 좋은지 알려주고, 그리고 행여나 또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시율로 흘러가. 진짜 노답이거든, 그거는. 그런 거는 또 이전이 돼, 연금 펀드로. 바꾸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내 연금 한번 지금 까봐, 여러분. 이게 정확히 5년 된 거야. 5년 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한테 비교 대상이 있잖아. 여러분 5년 된 거로 보면 아마 이 계좌보다 잘 나온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뭐, 잘 나온 게 있을 수도 있으면 아마 확률적으로는 그래,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제가 그래도 증권회사에서 내가 그래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야. 그 영업직으로 들어왔지만 이 바닥에서 레게노 찍고 날 댓글 걸리는 증권사 몇 명인 줄 알아? 우리 증권사 해외 선물팀 에이스들 모인 데서도 나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나 그때 이제 fuck you 이러고 이제 그때 막 여행 갔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해외 선물팀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결국에 지금 짜장면이나 먹으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짜장면 먹고 이제 배불러가지고 배나 긁으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한국에서 진짜 필요한데 한국이 금융제도가 너무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나 같은 놈만 지지면 한 2,000명씩 있거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무서워서 증권사 가지도 못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한테 신세계 상품권 투척하면 내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밑에 카톡 주도록 이렇게 카톡 어벤이 형 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돌이를 놔라. 마지막으로 또 복돌이의 댄스로 슉슉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